추석이 되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명절이 가져온 갈등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명절 준비는 여성, 특히 며느리의 몫으로 여겨져 왔고, 일부 며느리들은 명절을 노예 노동이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 이런 걸 참아야 하는 겁니까? 울분을 참지 못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어요. 송편 반죽이 담긴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반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그녀는 회사 프로젝트 준비에 지친 몸으로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황급히 뛰어나왔지만 상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러나 명절만 되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21세기에 누가 새벽부터 송편을 빚습니까? 요즘은 음식도 주문하면 되는 시대잖아요. 라는 말에는 현대와 전통 사이에서 흔들리는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때는 이보다 더 했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간극을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사실 이날 새벽 수진 씨는 회사 보고서를 완성하느라 밤을 꼬박 땡땡 새웠습니다. 이 시에 잠들어 오시에 눈을 뜬 그녀는 정신이 몽롱한 채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SNS에는 친구들이 우리 집은 이제 간소하게 차려한다. 명절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런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절은 가족 간의 사랑과 효도의 상징으로 배웠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차례상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녀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정성과 가족의 단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사오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했죠.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더 큰 벽을 만들었어요. 불씨는 시누이의 늦잠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난 시누이는 언니 늦게까지 놀다 왔다고 웃었고 시어머니는 피곤하면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집안일을 해야 하는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미혼인 시누이는 면제되는 불공평함. 왜 언니는 안 도와요? 라는 수진 씨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얘는 아직 미혼이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이 순간 수진 씨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뉴스에서는 명절 준비에 대한 며느리들의 불만이 자주 소개됩니다. 이혼 여성 4명 중 1명은 전 시어머니가 명절 계획을 묻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하죠. 수진 씨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일하고 저도 사람입니다.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죠? 남편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당신은 명절에 뭐해요? TV 보면서 쉬잖아요. 남자들은 편하게 있는 반면 여자들만 고생하는 게 공평한가요? 수진 씨의 외침은 많은 며느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나 좀 따라와 줄래? 딱 10분만.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싸움만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상황을 바꾸는 반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20분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과연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두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와 뜻밖의 반전을 확인해 보세요. 갈등이 소용돌이친 후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불렀어요. 수진아, 잠깐만 따라올래? 라며 손짓하시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부엌의 긴장감은 서서히 가라앉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집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결혼식 날 찍었던 우리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액자 속에서 반짝였지만 그 뒤에는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전통의 무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월드에서 여성이 순종적이고 집안일을 도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아직 남아있고 며느리가 남편 집안의 문화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깊게 자리 잡고 있지요. 살며시 멈춰서서 액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묻어요. 저 때의 나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명절을 준비하는 일이 여전히 여성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힌다는 조사 결과를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을 함께 걷는 누구도 나만큼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을 테니까요. 길을 걷는 동안 시어머니의 손등에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손으로 수많은 명절을 보내며 가족을 챙겼겠지요. 복도 끝에는 오래된 나무 계단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계단 벽에는 가족 족보와 오래된 벽지가 붙어 있어 세월의 흔적을 말없이 전했어요. 여긴 내가 잘 오지 않던 곳이야. 시어머니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안일과 효도를 함께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많은 어른들은 여전히 며느리가 남편 집안에 맞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왔던 것이겠지요. 몇몇 조사에서는 남편이 직접 효도하고 가사노동을 나누는 것이 며느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해결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부드러운 빛과 먼지 냄새가 일렁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오래된 서랍과 상자들을 밝히고 바닥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한 상자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렸어요. 낡은 자물쇠가 달린 상자 위에 손을 얹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나의 젊은 날과 그때의 마음이 담겨 있어. 내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야. 그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수진아, 나도 너처럼 많은 부담을 안고 시집살이를 했단다. 우리 세대의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의 집안의 모든 걸 맞춰야 한다고 여겼지. 그 무게를 그대로 너에게 넘겼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녀의 말에는 화가 아니라 진심 어린 후회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나 역시 남편이 직접 효도를 하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시어머니의 고백 속에는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나도 나이 들면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락방을 채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겨진 마음을 살며시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속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풀릴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락방의 오래된 상자가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 낡은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갈색빛을 띤 표지와 바래진 실이 세월의 흔적을 전해주었지요. 책을 꺼내는 순간 간장 냄새와 음식 얼룩이 배어 있고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먼지를 털어내며 미소를 띠고 일기장을 나에게 건네셨습니다. 30년 전 내가 막 시집와서 썼던 일기야. 첫 장을 넘기니 앳된 글씨로 적은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그 안에는 큰아들의 며느리가 되어 직장을 내려놓고 온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동생에게도 예를 갖추어 말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어머니를 섬기면서 마치 집안의 일꾼이 된 듯한 마음을 적어 놓았더군요. 그녀는 언젠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며 다짐을 남겼어요. 다른 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장을 보고 새벽부터 홀로 부엌에 서서 송편과 전을 만들던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쉬는 동안 혼자 10가지 넘는 음식을 준비하며 담담히 눈물을 삼키던 마음을 적어두셨지요. 나는 이름 없이 며느리, 맏며느리로만 불리며 살아간다는 한 줄에서 이름조차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여백에는 시어머니도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과 함께 미래의 며느리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일기의 후반에는 또 다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눈치를 받아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딸을 낳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들이 자라나는 세상에서는 아들과 딸 구별 없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젊은 날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조용히 꿈을 접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책장을 넘기다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친정 어머니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저는 이름도 없이 일만 해요. 음식을 만들다가 눈물이 나도 참아야 해요. 그렇지만 제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 끝에는 눈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단함과 속상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편지를 감싸 쥐고 시어머니가 느꼈을 그 마음을 조심스레 헤아려 보았어요. 일기장을 넘기며 저는 작은 꽃잎이 눌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전 봄날에 꽂아두었을 그 꽃은 바스러질 듯 얇았지만 그 속에는 젊은 날의 향기가 남아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숨겨두었던 꿈과 사랑이 꽃잎 사이에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살며시 책갈피에 다시 넣으며 앞으로 우리 집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기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도 지금의 나처럼 꿈을 꾸고 따뜻한 명절을 기대했지만 전통의 무게가 그 꿈을 짓누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은 성격이 아니라 시대가 남긴 상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 거야. 나도 그랬단다. 정말 미안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덮으려는 순간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내려앉은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한복 대신 하얀 블라우스와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볕이 따스한 마당 한켠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막 피어난 매화나무가 보였고 손에는 꽃이 아닌 부엌 수건을 들고 있었죠. 그 미소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23이었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지. 사진 속 나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매일 울고 있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느새 그때로 돌아간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그땐 어떤 마음이셨어요?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땐 모든 게 두려웠지.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고 나는 하루 종일 부엌과 방을 오가며 일만 했어. 하루에 3번씩 밥상을 차리고 시아버지 숟가락이 놓이기 전에 절해야 했지. 그게 예의라고 배웠거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명절 준비가 끝난 날이었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아야 한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웃었는데 그날 밤에야 깨달았어. 내가 웃으면 안 되는 자리였다는 걸. 나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긴 세월을 버텨왔는지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부엌일로 생긴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고 그 손끝이 나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래도요, 어머니. 그 시절에도 좋은 순간은 있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물론 있었지. 밤마다 하늘 보며 별을 세던 때도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도 따라 웃던 날도 있었어. 그땐 내 세상이 작았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으려 애썼단다. 그녀는 사진을 손바닥에 얹고 나를 향해 내밀었어요. 이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 나는 내 과거를 내려놓고 싶어. 그 대신 너는 내 세상을 내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시어머니는 단순히 고지식한 어른이 아니라 시대의 벽 속에서 사랑을 지키려 애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억눌렸지만 그 안에도 빛나는 강인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어머니,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아, 우리 여자는 말이야.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단다. 말해야 해. 그래야 상처가 멍들지 않거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과거의 시간을 함께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 명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그래. 우리 방식으로 해보자.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오래된 사진 위로 내려앉으며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 이어진 듯 했습니다. 그의 추석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 그때의 정숙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부엌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쉴 틈이 없었지요. 쌀을 씻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시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송편 반죽은 했니? 모양이 예뻐야 조상님이 기뻐하시지. 그 한마디에 정숙 씨는 서둘러 반죽을 꺼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속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혼이 날까 조심스러웠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잘해야지. 혼나지 않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에 반죽이 굳어가고 마음도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시할머니는 꼿꼿이 서서 부엌을 살폈고 작은 실수에도 눈을 흘기셨어요. 그릇은 그 자리에 두라니까 왜 자꾸 바꿔놓니? 며느리는 묵묵히 일만 하면 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정숙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송편을 빚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반죽에 앉은 쌀가루가 흩날렸어요. 그 하얀 먼지 사이로 잠시 그녀는 고향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송편을 빚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지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아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어요. 시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상 앞에 앉아 조상을 향해 절을 했고 정숙 씨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향을 피웠습니다. 그때 시할머니가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부족하구나. 우리 집안의 제사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야. 그 말에 정숙 씨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시할머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전 하나를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탔다. 다시 하거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남은 반죽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게 삼켰어요. 그날 밤 시할머니의 방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문 앞에 다가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짧은 대답이 돌아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작은 수건으로 시할머니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손끝이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시할머니가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도 그랬단다. 나도 시집 와서 참 많이 울었어. 그녀는 놀라 시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요? 그래. 그때는 며느리가 말대꾸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었거든. 그걸 내게 물려주지 말아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정숙 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세대와 세대 사이의 벽을 천천히 녹여내는 듯 했지요. 그 이튿날 시할머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추석이었고 그 밤이 정숙 씨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그날을 떠올리며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누군가를 그렇게 울게 하지 않으리라. 이야기를 마친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명절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날이 아니라 함께 웃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할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후회였어요. 나는 왜 그분의 마음을 그때까지 몰랐을까? 매일 새벽마다 부엌에 앉아 전을 부치던 그 손끝에서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왜 그땐 몰랐을까? 나는 참 미련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오랜 시간 묻혀있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다이어리를 펼쳐 새롭게 한 줄을 적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닮지 않은 어른이 되자.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예전처럼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켜는 대신 거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먼저 들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지요. 어머니,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그대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올해 명절은 조금 천천히 준비하자.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쉬엄쉬엄 하자꾸나. 그 말에 수진은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는 괜찮아. 명절은 고생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웃는 날이어야지. 그 대화 후 시어머니는 작은 방 한쪽에 오래된 상자를 꺼내 두었어요. 시할머니가 남긴 수저 세트와 그때의 일기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상자 위에 조심스레 한 장의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열어보렴. 밤이 깊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였어요. 향긋한 보리차 냄새가 퍼지자 마치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수고 많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이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요.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억눌림이 풀리며 흘러나온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요. 저도 이제 제 며느리를 다그치지 않고 제 딸처럼 안아줄게요.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문 사이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찻잔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괜찮다. 그녀의 미소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덜어낸 사람의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명절이 오기 전에 며느리에게 꼭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아라. 그냥 웃는 얼굴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도록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후회는 사람을 바꾸고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은 결국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 며칠이 지나고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와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부엌엔 더 이상 분주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잔잔한 국물 끓는 소리와 은은한 나무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전 부치셔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단다. 올해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해. 그녀는 전 대신 작은 냄비에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저 가족이 같이 앉아 밥 먹고 웃고 이야기하면 돼.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잠시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여운이 담겨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소박땡땡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처음으로 한가한 명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왜 며느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했던 말, 그거 생각해 봤어. 수지는 갑자기 가슴이 콕 내려앉는 듯 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화가 아닌 담담함이었어요. 그땐 나도 몰랐단다. 내가 며느리였을 땐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 근데 돌이켜보니 그건 미덕이 아니라 상처였더라. 너무 오래 참다 보면 마음이 다치거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너무 쉽게 화냈던 것 같아요. 괜찮아. 화내는 것도 용기야. 나는 그 용기가 없었거든. 그 말에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야 알겠어. 명절이라는 건 누군가를 시험하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날이었단 걸.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포근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도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식탁 위에 국화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 꽃잎처럼 우리도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 네, 어머니. 조금씩이라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을 허물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결코 크지 않았지만 오래 묵은 서운함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명절마다 함께 송편을 빚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 따뜻함을 내 딸에게 물려주리라. 그녀가 명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억하게 하리라.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고요히 내려앉으며 오랜 세월의 상처 자리에 작은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 옆에는 고운 쌀가루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손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자, 이제 송편을 같이 빚어볼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올해는 제가 어머니 손을 좀 빌려볼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반죽을 나누었어요. 쌀가루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닿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죽을 손바닥으로 굴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송편은 모양이 조금 달라도 괜찮단다. 속이 꽉 차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말에 수지는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그 말 참 좋네요. 사람도 송편처럼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뜻 같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안에는 반죽을 찢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섞였습니다. 한때는 긴장과 침묵만이 흘렀던 그 공간이 이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묻은 반죽을 털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낯설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보면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수진은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 가끔 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둘 다 조금은 닮아가고 있나 보다. 시어머니는 반죽을 작게 떼어내며 송편을 빚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손끝으로 살짝 눌러서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속이 잘 들어가고 찔 때 터지지 않지. 수지는 따라하다가 살짝 모양을 망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그 송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내 첫 송편이니까 내가 따로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그 송편을 찜기에 가장 위쪽에 올려놓았어요. 잠시 후 부엌 안은 고소한 솔잎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명절이라는 게 말이야.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던 건 아마 서로를 몰랐기 때문일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명절은 시키는 날이 아니라 함께하는 날이라는 걸요. 찜기 뚜껑을 열자 하얀 송편들이 김 속에서 고운 윤기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송편 하나를 젓가락으로 들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처음이라 그런지 더 예쁘다. 수진은 조심스레 송편을 베어 물었어요. 고소한 향기와 함께 부드러운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서로의 손맛이 들어가서 그래. 그들은 웃으며 송편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색했던 말들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부엌에는 가족의 온기가 다시 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저 위에 계신 어머니도 이 모습을 보고 웃고 계실 거야.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믿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위로 나란히 머물렀습니다. 그 김은 마치 서로의 지난 시간을 감싸주는 듯 조용히 천장으로 흩어져 올라갔어요. 그날 송편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의 마음을 빚은 작은 화해의 모양이었고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한때는 명절마다 새벽부터 분주했던 부엌이 이제는 한결 차분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과일을 닦고 나란히 음식들을 정갈히 올렸어요. 어머니, 예전엔 이런 상 차리기만 해도 겁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란다. 시어머니의 손끝은 예전보다 느릿했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의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초를 켜며 속삭였어요. 이젠 조상님께도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지 않게 살고 싶어. 그 말에 수지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평화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이제는 명절이 무섭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로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제사상 위로 부드럽게 겹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향을 피우며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이제 저는 며느리에게 화내지 않아요. 그저 사랑으로 가르치겠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도 그 옆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참 멋진 분이에요. 덕분에 저도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워가고 있어요. 순간 바람이 불어 초가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상님이 웃으시나 봐.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며 지켜가는 거였어. 수지는 살며시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와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며 송편을 나눠 먹는 소리, 남편이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 모든 풍경을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올해 제사상에는 꼭 하나 더 올리자. 뭐려? 웃음. 그게 가장 귀한 제사 음식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덮는 가장 따뜻한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하늘은 여전히 높고 바람은 작년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이른 아침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대신 고소한 송편 냄새가 들어왔어요. 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향이 아니라 그리운 추억의 냄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지요. 손에는 수진이 빚어놓은 송편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어요. 올해 송편은 내가 다 했구나. 네, 어머니. 근데 반죽이 조금 질어서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단다. 송편은 모양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내 손끝에 사랑이 묻었을 거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울컥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대화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그리고 수진의 대답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제사상 준비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음식이 적어도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주며 웃었고 남편도 어머니 옆에서 과일을 손질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정말 평화롭다. 그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올해 명절엔 아무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녀들은 나란히 서서 제사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겹치는 순간 초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빛을 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는 신호처럼 말이죠.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수진을 마당으로 불렀어요. 그녀는 벤치 위에 작은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고 싶다. 수진이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년 다락방에서 봤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그 위에는 새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써야 할 차례야.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걸 저한테요? 그래. 이제 이 집의 이야기는 내가 이어가야지. 나는 내 몫의 세월을 다 썼으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고요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을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른이 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란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송편이 다시 쪄지고 아이들은 웃으며 서로의 송편을 자랑했어요. 창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그 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잔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가족이란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지난 시간의 아픔은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그 밤 제사상 위의 촛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불빛이 두 여자의 화해와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이해와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누군가의 용서, 한 사람의 깨달음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석,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